업자가 아닙니다.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면서 객관성. 무주택자들은 서두르지 마세요.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그 기회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경제포럼이 밝힌 내용인데요. 좀 무거운 제목이 되겠습니다. 세계경제 위기는 군사분쟁의 길이다. 세계경제 위기는 군사분쟁의 길이다. The global economic crisis is a path of military conflict입니다. 세계 경제 위기는 군사 분쟁의 길이다. 밀리터리 컨플릭트입니다. 자, 여러분 2018년도에 세계 경제 위기가 왔는데 특히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가 왔잖아요. 미국으로부터 터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미국은 어떠한 대응을 했을까요? 2008년도, 9년도에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미국은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난 2017년도에 양적 완화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유럽들도 끝났죠. 올해 일본은 2018년도 초에 양적 완화가 끝났습니다. 바로 양적 완화라는 것은 QE가 되겠습니다. QE, Quantitative Eas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양적 완화라는 것은 돈풀기 정책입니다. 돈풀기 정책.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이런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돈풀기 정책으로 해서 경제 위기를 모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을 보게 되면 작년 초까지 미국이나 일본, 유럽 국가들이 거의 이자율이 0%입니다. 기준금리가. 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시켜 가지고요. 저금리 형태로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통화 어떤 자극에 많이 의존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국과 모든 국가들이 세계 경제를 회복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러나 모든 국가들이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대부분 국가들에서 구조 개혁이 미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 개혁이 미미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다음에 또 경제 위기가 온다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제대로 구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면 세계적으로 대규모 군사분쟁의 길을 열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세계경제포럼이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기술적 환경에서 장기간 경제 위기와 소득 불평등의 증가가 세계적인 군사 분쟁으로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2008년, 2009년도 세계 금융 위기가 왔을 때 많은 나라들이 파탄의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붕괴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병든 경제를 회복시킨 겁니다. 그런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금융이라든가 노동시장에서 어떤 세금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그런 교육 등 정책 문제를 제대로 구조개혁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구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세계 자산 가격은요 지금 2008년 이전 수준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주택 가격은요
부동산 가격이 미국은 2006년도가 재산 거품의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격을 대비한다면 지금 가격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특히 주식시장 가격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있는지를 측정하는 소득 대비 가격 비율은 2008년도와 그리고 세계 대공황이 있었던 1929년에 대공황 시작 시점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자산 가격에 버블이 붕괴된다면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대한민국 정부도 마지막 9.13 부동산 정책을 강력한 정책 위반으로 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10월 31일은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도 강력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으로 만약에 이가 온다면 엄청난 파장이 오지 않겠어요? 자, 1929년도 대공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나요? 허버트 후보였죠. 허버트 후보가 이러한 공황이 일어나면서 1930년도에 관세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관세법에 서명한 것은 뭐냐? 미국의 근로자들과 미국의 농민들을 위해서 외국 경쟁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법에 서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관세법을 미국이 서명한 이후에 5년 동안 세계 무역은 3분의 1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30년 관세법을 서명한 이후 10년 그리고 10년 지난 후에 세계 제2차 대전이 시작을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되었을 때 각 나라들의 소득 불평등의 갈등이 상당히 심화됐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의 연구에 의하면 소득 불평등이 급증이 되면 크나큰 위기를 날 수 있고 큰 재앙이 온다고 예견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의 부와 소득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게 된다면 크나큰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작금의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인해서 기술적인 혼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얼마나 속출되고 있습니까? 기록적인 난민들 이주의 위기, 세계화에 대한 불안, 정치 양극화, 민족주의의 부상 등 사회 불안과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미래의 경제적 위기를 유발할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가들이 구조개혁 미비로 실패한 정책의 증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과 같은 국가들이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퍼스트 아메리칸이지요. 대표되는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계속 추구한다면 타자주의는 점점 더 곤란에 빠지고 어려움에 처해질 것입니다. 요즘 시리아와 예멘에서 대리전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경제 위기는 대규모 군사 대결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고 세계 경제 포럼은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 미국 국방비가
794조였습니다. 내년도 2019년도에 미국 국방비 예산은 812조입니다. 미국은 미사일 방어와 핵무기에 엄청난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8월 말 7,160억 달러 812조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2019년도 회계년도 국방수권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60억 달러 약 18조가 늘어난 액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올해 국방 예산을 지난해보다 8.1%나 늘어난 1조 1,289억 위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92조 8천억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하고 미국의 국방비 예산은 20배 해당할 겁니다. 20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국방비하고는 거의 5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국가별로 본다면 미국이 전 세계의 국방비 전체 총액의 36%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의 국방비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2위는 중국이 되겠습니다. 국방비 예산이 3위는 러시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스트롱맨들이죠. 스트롱맨들. 이렇게 강대국들의 이런 국방비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국방비는 올해 622조, 우리나라 돈으로 69조 원에 해당합니다. 호주는 32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5조 5천억 원. 일본의 방위비는 2019년 사상 최고액인 5조 3천억 원엔, 약 우리나라 돈으로 53조 2천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계 경제 위기가 군사 분쟁으로 올 수 있다는 내용인데, 세계 모든 정책의 입안자들이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그리고 상대 국가를 존중하면서 대화로 이끌어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지금 세계 경제 위기가 온다면 각 나라들의 소득 불균형이 엄청나게 심화될 겁니다. 이렇다면 군사 분쟁으로 이어질 확률이 있다. 이런 내용을 세계 경제 포럼이 밝혔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